성장 전략은요, 몇 년간 성장하죠, 여러분?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 하는 동안에 성장합니까? 아니에요.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이템이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, 또는 나 이거 제조할래요 라고 하면 제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게 뭐예요?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. 반갑습니다.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. 오늘은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A to G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좀 보면,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면 문제 인식이라고 해가지고요, 창업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성,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및 현황 분석, 이렇게 해서 팀 구성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끝내게 돼 있어요.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, 하지만 핵심만 좀 뽑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2025년도 이 예비 창업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으로 준비하고 계세요? 저는 오늘도 2025년도 29세 생애 최초 예비 창업 패키지 컨설팅을 했어요.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또 대상자를 컨설팅을 했는데, 이 두 분의 아이템은 한 분은 로컬을 위주로 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. 다른 한 분은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이에요. 그러면 2025년도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할 때, 교수님 저는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템의 카테고리를 좀 정리해 볼까요? 첫 번째는 숫자에 민감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오늘 컨설팅했던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1418만 명의 반려동물 페팸족이 있어요. 그리고 가구 수로 치면 대략 500만 가구 정도가 되죠. 그리고 또 하나 숫자를 봐야 되는 것은 1인 가구 1000만이 넘었습니다. 서울, 경기를 위주로 해서 포진되어 있는 이 1인 가구에 의식주도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죠. 그리고 마지막은 2025년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합니다.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1100만 명 정도 됩니다. 큰 카테고리는 이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시면 이 부분에 속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혁신적인, 생활에서 불편하거나 세상에 없던 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면 합격 확률이 높겠죠. 그렇다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느냐? 첫 번째, 신청 현황은 그냥 쓰시면 돼요. 주관기관은 대진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 분포도,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이 지역과의 궁합을 좀 보시면 되겠죠. 뭐 특구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창업 중심 대학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분들 뽑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요 분야들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반 현황에서는 여러분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템명이나 산출물은 뭐죠? 내가 이 아이템명을 가지고 이걸 만들 거예요. 브랜드 이름만 하나 대자면 올해 합격한 케이스예요. K-패턴 뮤지엄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컨설팅했습니다. 이거는 K-패턴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플랫폼이에요. 그럼 산출물은 뭐죠? 어플리케이션, 웹사이트 뭐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고, 직업은 쓰되 직장명은 쓰지 않죠. 그리고 예비 창업팀 구성 현황은 되게 중요해요. 왜 중요할까요? 내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들어요. 그러면 반려동물 관련 의료기기를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팀으로 들어와야 되죠.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? 첫 번째는 이 의료기기면 수의사가 들어가야 되고요. 주거용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뭐 교육 프로그램이면 훈련사가 들어와야겠죠.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포진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해요. 교수님, 전문가 모르는데 어떡하죠? 뭐 어떻게 해요? 컨택하면 되죠. 그리고 여러분이 컨택하는 분들을 여러분 창진원에서 다 전화할까요? 그러지 않아요.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. 컨택을 했는데 많이 친하지 않아요. 근데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에게 자문비를 주거나 또는 이런 분들과 MOU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 이 사업계획서 쓰는데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너무 모르는데 써도 될까? 물론 이제 양해를 구해야겠죠. 근데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만 작성하시고 합격하면 그 다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? 요약이에요.
아이템의 개요는요,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. 내가 현재 이 아이템이 기존에 있는 거에 비해 혁신성이 뭐가 있느냐? 3가지 정도는 쓰셔야 돼요.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로 만들거나 도식화하면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나의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. 또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다 라고 하면 이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주 타겟이 누구인지, 그리고 어떤 내용의 혁신성이 있는 건지, 그리고 이 혁신성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쓰시는 거예요. 어떻게? 반 페이지 좀 안 되게. 보통 요약은 2페이지 정도 쓰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 및 필요성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? 왜 개발하게 됐나가 나와야 돼요. 뭐가 불편해서 이걸 하게 됐는가 라는 거를 하셔야 돼요. 1인 가구 중에 노인 인구가 몇 %입니다. 그 노인 인구 중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공공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는 개발 배경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 개발 배경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, 노인들을 이렇게 교육하지 않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 부분 때문에 자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. 또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이런 훈련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개 물림 사고가 현재 매해 몇 %씩 증가하고 있어요. 이런 내용들을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. 라는 게 뭐예요? 배경 및 필요성, 문제인식과 왜 이 팀을 구성하는지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현황 및 구체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개발했다가 나와야 되죠. 어디까지 기획했다가 나와야 되죠. 그리고 나 예비창업 패키지 선정되면 뭐 할 거예요? 라는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표로 만드는 게 좋아요. 왜 표로 만드는 게 좋냐? 내용을 구구절절히 쓰면 한 2-3페이지 써야 돼요. 근데 이 부분은 뒤에 가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? 표로 도식화하는 게 좋다.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. 성장 전략은요, 몇 년간 성장하죠, 여러분?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 하는 동안에 성장합니까? 아니에요.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이템이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, 또는 나 이거 제조할래요 라고 하면 제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게 뭐예요?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. 초창패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나라가 또 지원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적정하게 좀 팔아야 돼요, 여러분. 기승전 매출. 근데 제조인데 특별한 특허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제작만 해도 돼요. 그래도 초창패 갈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특허를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기술이다. 그럼 기술을 통해서 만드는 게 예창패고요.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플랫폼은 회원수, 그리고 예를 들어 상품이나 또는 플랫폼인데 약간 커머스 기능이 있어요. 쇼핑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판매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해서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은 3년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 이미지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이나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. 비즈니스 모델을 나는 제안한다라고 하면 플로우 차트 형태로 A단계 뭐하고 B는 뭐하고 C는 뭐하고 이 플로우 차트를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심사위원들의 연령이 어떻게 돼요? 연세가 어리지 않아요.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너무 깨알처럼 넣으면 어때요?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작성하시고요. 요약이 끝났어요.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들어가요? 문제인식은 창업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성이죠. 앞에 어디 있어요? 앞에 우리가 배경 및 필요성, 문제인식 팀 구성이라고 아이템 다음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구체화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배경 및 필요성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개발했고 이 개발한 것을 우리 팀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죠. 그러면 우리 문제인식 1-1 창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는 왜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래서 이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라는 걸 쓰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? 기승전, 그림과 그리고 표와 도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? 깨알같이 다 읽기는 어려워요. 그래도 얼만큼 준비했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인데 목표 시장, TAM, SAM, SOM이죠.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쓰시고요. 준비 정도는 뭐예요? 어디 걸 갖다 쓰느냐? 앞으로 다시 갈게요. 앞에 다시 가면 뭐가 있어요?
여기에 현황 및 구체화 방안이라는 게 있죠. 실현 가능성.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? 여기는 도식화하자. 왜 도식화해요? 예비 창업 패키지 내가 받기 전에는 어떤 걸 준비했어요? 나 기획했어요. 나 뭐 시제품 관련해서 연구소랑 현재 테스트했어요. 아니면 나 레시피 짰어요. 나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고민했어요. 라는 것들을 작성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창업 전에는 뭐뭐 했다라는 거, 그리고 창업 이후에는 뭘 하겠다라는 걸 쓰는 란이 뒤에 있는 거죠. 그렇게 하고요. 그리고 아이템의 실현 및 구체화 방안도 써줄 수 있죠. 성장 전략은 앞에 요약 부분에 있죠.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몇 년간 성장 전략을 보여주자. 적어도 3년은 보여주자. 비즈니스 모델은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. B2B와 B2C죠. 여러분 C가 뭐예요? 개인 고객. B는 뭐예요? 단체 고객 또는 회사, 집단을 B라고 그러죠. 그리고 나도 뭐예요? 이 사업을 하는 주체도 B예요. 그리고 나한테 물품을 제공하거나 나의 아이템을 제조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? B예요. 회사니까. 이렇게 해서 하고,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은 챗GPT 4.5 버전에 쓰세요. 뭐라고요? 아이템 다 쓴 다음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거를 갖다가 월별로 해서 스케줄을 짜줘 라고 하면 그 아이가 다 짜요.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좀 더 고도하면 됩니다.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은 2개로 짜요. 전체 사업 단계는 3년, 협약 기간은 1년으로 짜는 거예요.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. 마지막 사업비 집행은요. 챗GPT한테 쓰세요. 외주 용역비, 인건비, 광고 선전비 쭉쭉쭉쭉 해서 1억이야. 이거 만들어줘 하면 이 아이가 만들어줘요. 근데 비용이 약간씩 말이 안 되는 게 있죠. 이것만 어떻게 하면 돼요? 조정하면 돼요. 1억으로 쓰세요. 그래야지 최대 5천은 받습니다. 그리고 자금 필요성 및 조달 계획 부분에 어떤 게 있냐? 팀 자금이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금이 있고 소규모 자금 유치도 있을 수 있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도 있고요.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도 있고요.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어디선 1,760만 원까지 주고 어딘 60만 원 주고 뭐 이런 거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저의 전 동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세요, 여러분. 반드시 공부한 여러분들 다 합격할 거예요. 그리고 팀 구성 부분은요. 대표자의 보유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. 이번 주 초에 컨설팅 받은 친구가 저는 어떤 걸 개발하고 싶은데 이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경험은 있는데 개발을 못한대요.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?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쓰지만 내가 평상시 사용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고자 뭘 했어요 라는 것들을 쭉 쓰게 했어요. 그리고 경력 부분들도 내가 회사 생활을 했는데 나 마케팅팀에서 근무했어요. 그러면 어때요? 어떤 거를 하나 만들었을 때 홍보 마케팅은 기존의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어필하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이 대표자의 보유 역량도 중요하지만 경영이라든가 운영 역량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. 그래서 내가 이 아이템의 솔루셔너가 아니어도 여러분 작성할 수 있어요. 용기를 내세요. 그래서 여기까지 다 썼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여기까지 다 쓴 다음에는 남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.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든가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사업계획서를 슬쩍 보여주면서 어떤 걸 보완하면 될까요? 이걸 사용할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아이템이 있다라면 사용하겠어요? 근데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그냥 다 주면 안 되죠. 아이템에 대해서 약간의 리서치, 설문조사는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 다 했는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컨설팅 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돈을 꼭 많이 벌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사업성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이면 일부를 판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. 지금까지 2025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작성 플로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. 내용 보시고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고 문의 남기시면 48시간 안에 답변하겠습니다.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는 모든 저의 멘티분들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